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있다 보니 여기 장소가 조금 목소리가 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잡음이 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CEO, SEC와의 소송이 2022년 상반기에 해결이 예상이 된다. 뒤로 밀릴 것 같다. 딜레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에 판사 앞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판사는 개개인이 각자의 속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낙관적으로 볼 때 소송이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시간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자, 시간을 끌고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뒤로 밀린다는 소식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XRP 현재 가격은 704원입니다. 생각보다 더 밀려야 되는데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소송이 뒤로 밀리게 되면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꺾여야 되는데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다. 시장이 또한 매크로가 엄청나게 시끄럽죠? 그런데 현재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큰 흐름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그리고 ODL 펀더멘털에 대한 볼륨, 인프라에 대한 확장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파트너십 또한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고요.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2,740만 원입니다. 자, 하락해서 지지부진한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증시는 이 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나 코인 시장은 더 위험 시장인데 아직은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버텨준다는 것은 전체 코인 시장 판이 시가총액이 아직 폭발 쪽으로 그나마 바닥권에서 버텨주고 있다. 이 바닥권을 깨면 시장 또한 크게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은 186만 원 정도. 얘 또한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해외 증시 나스닥이 1.11% 하락했어요. S&P가 0.65, 다우가 0.12, 오늘 니케이가 약보합 0.02, 상해는 1.27 반등이 나왔고요. 항생은 0.27, 대한민국 코스피는 0.47, 그리고 코스닥은 0.32,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 금융시장, 고변동성의 숨죽인 증시, 자, 원투펀치, 미국 더 조여야, 10월 금통이 소화하며 소폭 상승하였다.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증시 또한 한국은행에서 금리 또한 미국과 맞춰서 물가에 대한 성장폭에 물가가 급등이 나오니 금리를 안 조일 수가 없겠죠. IMF 전 세계 내년 성장률 하향하고 있다. 자, 영국 파운드화가 약세이다. 미국 경기 우려의 일제히 내림세.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지표가 1425원, 원화가 찔끔 강세였고요. 달러의 가격은 113.12. 자, 매물대 근처에 돌파 앞두고 있고요. 유가는 89.35. 자, 반등 나왔다가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 물가가 잡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때려대면서 열시 에너지와 식량의 중심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해결이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물가에 대한 소식이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에 대한 스탠스는 바뀔 수가 없다. 연준이 계속 쪼여가면 달러는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원화가 좀 더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 그리고 미 국채금리가 찔끔 내려왔습니다. 3.91, 그러나 고점권에 있어요. 2년물은 4.28. 미 국채금리 또한 급등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죠? 급등 추세. 찔끔 내려왔지만 급등 추세에 있어요. 미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달러의 초강세, 물가의 급등. 그 반대편에 있는 원화의 초약세, 위안화의 약세, 코인 시장의 약세, 주식 시장의 약세. 자, 그러면 뭐죠? 이게 바뀌기 위해선 물가가 전환점이 일어나야 된다. 다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물가를 명분으로 인해서 연준이 스탠스를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명시하고 있죠. 이걸 명분으로 인해서 계속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통화 시스템에 대한 종식에 대한 한계치를 땡겨오고 있다는 거죠. 땡겨올수록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커진다. 어제 언급을 드렸지만
파운드와 약세로 인해서 영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감세 정책을 단행했어요. 그랬더니 영국 경제가 버텨나지를 못하고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크게 흔들거리게 되니까 역시 영국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부양책을 쏟아부었죠. 이 시기를 미국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단행할 시기를 2023년도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요 기준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얘보다 좀 딜레이 될 수가 있고 조금 당겨줄 수가 있고 그때 시장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지켜보고 국제유가의 감산 소식을 지켜보면서 당분간 물가를 안정시킬 얘들의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의 의도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물가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양털을 깎아나가고 법정화폐의 종식을 땡겨오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의도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더 크게 흔들거릴 때, 실물 경제가 더 크게 흔들거릴 때, 금융시장이 더 흔들거릴 때 스탠스가 전환되겠죠. 이걸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갑자기 급작스러운 어떤 모멘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XRP 레저 랩스. 네덜란드에서 XRP 온오프램프 시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온램프와 오프램프, 즉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전환,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서 유로화와 XRP 간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 상호 교환성, 즉 법정화폐와 XRP 간의 교환성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유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네덜란드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더불어서 세계 최초의 증시 시스템을 마련해냈던 그런 국가이기도 하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요. XRP 레저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블록체인 혁명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 나간다? 첫 번째 CBDC. CBDC가 통화 시스템의 첫 번째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다. 문명의 두 번째 NFT, 세 번째 각종 토큰들을 연결시키게 되겠죠. 금융기관에다가. 즉 혈관과 심장의 중심이다. 그게 바로 XRP 레저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 나간다. 이거를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4차 산업의 중심의 첫 번째인 블록체인 혁명. 그래서 현재 CBDC가 지금 땡겨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화가 되고 물가가 급등해 나온다는 거는요. 파운드화의 폭락, 파운드화의 시스템이 끝나간다는 겁니다. 뒤따라오는 엔화화, 그리고 유로화와 달러와 위안화, 법정화폐 통화 시스템에 대한 그 다음번 세상. 현재 러시아를 스위프트에 제재하게 되면서 러시아와 중국 간 거래, 그리고 기타 등등의 현재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각가지의 현재 모습들은 앞으로 리플과 XRP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또한 가상경제와 메타화,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주식에서 코인 시장으로, 주식에서 블록체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랩스, 레모네이와 엑스바트와 파트너십, 리플 유동성 허브 활용, 유럽 디지털 결제 솔루션은 레모네이, 스웨덴 태국 간 송공 서비스 제공업체인 엑스바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이들 업체들이 리플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인 유동성 허브를 활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계속해서 소송에도 불구하고 딜레이가 되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는 계속해서 혈관은 끊임없이 글로벌 송금업체와 인프라를 끊임없이 깔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다 곳곳에 혈관들이 다 깔려야 장기들과 이런 부분들의 조그만한 장기들까지 다 깔려야 이 시스템이 구동이 되겠죠. 소송이 시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XRP와 CBDC 세상이 도래하는 부분을 이 기준점에 맞춰서 진행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렛 회원사 에워월렉스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핀테크 유니콘이자 리플렛의 회원사인 에어월렉스가 시리즈 2 라운드를 통해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기업 가치 55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라운드에는 텐센트, 그리고 세콰이어 캐피탈, 롬파인 캐피탈 등과 호주 산업연금 펀드, 북미 연금 펀드가 참여했다. 이번 자금 조달로 총 자금이 9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충분한 자본 확보를 통해 성장을 지속할 것. 자, 중요한 거는 얘네 또한 리플렛의 회원사인 에어월렉스
이 시리즈에 바로 텐센트와 세콰이어 그리고 북미와 호주의 연금 펀드가 참여했다는 소식이죠.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확장하는 의미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법원 리플에 유리한 3자 면회 전달 요청에 승인했다는 소식이죠. 아미쿠스 브리프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 단체 등이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했다는 소식이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앞으로 진척이 되고 있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소송이 뒤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끄는 작업, SEC와의 소송이 뒤로 밀리게 되지만 큰 방향성에서 그림은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스텔라 개발재단이 크로스체인 결제 솔루션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명 앵커 플랫폼인데요. 스텔라 네트워크에 손쉽게 연동되도록 구축된 패키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의 국경 간, 국가 간 결제 예금 및 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는 현재 국가 간 결제가 가능하며 향후 수개월 내에 신규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즉, 정리를 하면 스텔라와 리플은 뿌리가 같다. 얘는 거액 결제용, 도매용 시스템, 얘는 소액 결제용 USDC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제3세계에서 신흥국가 아프리카와 이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간다. 얘는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국제 결제 통화와 그리고 기타 등등의 도매용 거액 결제용, 국경 간 결제에 사용되는 중심입니다. 국경 간 결제에 거액 결제용을 옮기는 CBDC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탄생된 게 바로 노일, 바로 XRP의 설계 이유입니다. 자, 이창용 5% 물가 지속되면 금리 인상 지속한다. 11월 폭은 이견이다. 자, 이 부분 또한 11월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가가 현재 잡힐 것 같은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우크라이나 어제 바로 러시아에서 공격을 때렸죠. 그리고 하나 더 유가에 대한 감산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 기득권 또는 기득권의 우리는 흐름을 의도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당분간 지지부진하고 시끄러운 소식들이 조금 더 들려올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환율 방어에 의한 빅스텝을 단행하였다. 기준금리 10년 만에 3%대.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장기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어떠한 것보다 첫 번째이죠. 외자 유출에 대한 방지가 첫 번째입니다. 금리를 부득이하게 끌어올려서 자금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금융 신흥국의 한계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 모든 부분은 물가가 결정한다. 물가가 바뀌어야 환율 시장, 채권 금리 시장, 즉 금리 시장, 그리고 바로 주식과 코인 시장, 자산 시장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된다. 그래야 연준이 스탠스가 바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방송마다 언급하고 있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 은행 BNY 멜론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한다는 소식이죠. 자, 인프라를 중요하게 의미를 갖는다. 인프라는 깔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100% 온다. 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수탁하고 이체에 필요한 키를 보관한다. 또한 제도권 펀드 매니저들에게 제공되는 주식, 채권, 원자재, 선물 등의 기존 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할 예정이다. BNY 멜론의 취급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그림이 판때기가 나오게 되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토큰들과 이런 부분들이 확장해 나가겠죠. 이 세상은 100% 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무 취급 글로벌 은행은 현황 보게 되면 JP모건과 HSBC를 빼고는 대부분 진출하였다. 얘네도 그림을 다 그려나가고 있겠죠. 당연한 부분이고요. 아주 글로벌 은행들이 만들고 있다. 방향성은 정해놓고 이들이 속도를 정하는 겁니다. 속도를 정한다. 자, 머릿속으로 한 단계를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방향성은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정해놨고요. 속도만 이들이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빅테크와 국가의 리더들과 함께 글로벌 금융 기득권과 함께 속도를 조던하고 있는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와 신흥국가, 오펙과 미국과 그리고 아세안과 그리고 한국과 기타 모든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부분이다.
N달러 환율 장중에 146엔 넘어서 엔화 가치 24년 만에 최저. 자, 이 부분은 달러의 초강세, 연준의 긴축, 그리고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 이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서 옵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부러졌어요. 유로화와 엔화, 마지막에 달러와 위안화, 이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겠죠. 결국 이 모든 우크라이나와 물가와 코로나 팬데믹과 전 세계 대량 경제에 끝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이 시스템을 땡겨온다. 법정화폐의 종식과 현재 통화 시스템에 대한 종식은 CBDC와 XRP의 세상이 돌의 함을 의미하며 가상경제와 실물경제와 메타와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며 공존하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세상이 돌의 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직시하고 인지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이 장중 19,000달러가 붕괴되었고 투심이 크게 위축되었다. 더불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반려가 되었다라는 소식이죠. 자, 그 말은 즉 싸게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흔들리면 떨어지면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일자별로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올라가건 내려가건 올라가건 내려가건 올라가건 내려가건 뭘 하나 모을 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계속 언급을 드리겠지만 가격 부근에서 일정 기준선 아래서 올라가건 내려가건 올라가건 내려가건 기계적으로 모아가면 평균 단가가 맞춰집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요. 늘 그래서 월급을 또는 알바를 하건 어떤 소득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해서 지금은 하나의 코인 개수를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구글에서 내년 초에 클라우드 결제 수단의 암호화폐 도입 예정. 자, 국가뿐만 아니라 빅테크. 자, 그리고 금융기관. 자, 그리고 가계, 정부 다 도입이 됩니다. 자,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이죠. 여기에 은행이, 금융기관이 혈관 역할을 담당했죠. 이 꼭지점 위에 사실 금융기관이 가장 위에 있었다. 기준점으로 해서 이들의 새로운 디지털 물질이죠. 그동안 물질이 돈이었다면, 화폐, 종이화폐였다면 이게 디지털 물질로 전환되어 가는 엄청난 큰 흐름에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다가올 문명이자 그 부분에 대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77.7%, 50bp 확률은 22.3%, 8대2 기준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현재 시장은 75bp를 프라이싱 하는 중이다. 반영하는 중이다. 중요한 건 핵심은 뭐다? 물가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한번 가속화됨에 따라서 아무리 봐도 물가는 현재 이 슈팅 나왔던 부분이 되돌려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물가도 언급을 드렸죠. 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살짝 떨어지는 와중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돌아져 나와야 사실 큰 흐름은 이렇게 계속 갑니다.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내고 통화 현재 종이화폐, 법정화폐, 현 통화 시스템, 금리를 이용한 자본주의의 성장 시스템을 끝내고 디지털 통화 시스템, CBDC의 탄생과 그리고 글로벌 기득권들의 다음 넥스트 패러다임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